간 이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건데, 혹시 이제 아직 간 이식 받지 않으신 분이다 하시는 분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원래 이 강의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강좌는 세 번째인데, 간암에서 간 이식 기능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적응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성적을 보이고, 또 어떤 예우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최신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환자분들, 간암 환자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고요. 모든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쪽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암이란 게 뭐고, 간암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간이식을 언제 고려하는지, 그리고 간암으로 간이식 받은 후에 재발 확률과 재발 시 예후는 어떤지, 간암으로 간이식 이후에 재발을 하면 또 어떤 치료가 있고 그 예후는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간암이라는 것은 간에 생긴 암인데, 일반적으로 원발성 암과 전이성 암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다른 대장암이 간에 전이했다든지, 그것도 이제 간암으로 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암은 원발성 암을 말하고, 원발성 암의 약간 70%는 간세포암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흔하게 간세포암이죠. 그리고 간내 당간암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관에서 생긴 암인데, 다 이것도 간암입니다. 그런데 주로 말하는 간암은 간세포암이 되겠죠. 치료 방법은 뭐 절제술, 간이식, 뭐 고주파, 색전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로 뭐 넥사바 같은 거,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비근치적 치료를 처음에 하고, 특히 색전술 같은 거를 이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간을 진단되면은 간 절제술 또는 이제 고주파 열치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정도의 프로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근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 절제술과 간 이식은 그 퍼센트가 이 40% 중에서도 한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간암의 처음 치료법으로서는 간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세포암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세포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일정한 아주 초기일 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은 간 내로 이렇게 전이를 동반합니다. 간 옆에 딸 절제라고 해서 도터, 딸이죠. 영어로 딸, 아들, 딸 그 절제이 옆으로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치료 같은 거는 이렇게 지지게 되면은 그 원래 암은 지지지만, 혹시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좀 진행해서 옆에 이렇게 딸 절절이 있는 경우는 놓치게 되는 수가 있어서, 고주파 열치료를 사이즈가 한 3cm 미만까지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3cm 정도에서 한 4, 5cm만 되더라도 고주파로 하고 나면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넓은 범위에 범위를 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딱 찔러가지고 태우는 고주파에 비해서는 수술적인 절제술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도 해야 되고, 또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나 색전술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간 이식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환자분이 수술이라는 걸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하는 거고, 그 치료법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절제술하고 비슷한 성적을 가져온다, 이런 정도지 절제술보다 우월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간절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다발성으로 있어서 양쪽 다 있는 경우는 뛸 수가 없으니까 또 전신적으로 다른 데 퍼져 있거나 하는 경우는 국소적으로 절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간절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절제가 제일 나은데 다른 치료법이 경우에 따라서 좋은 그런 경우가 간절제만큼 좋은 성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간절제가 그러면 뭐 제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 할 때까지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간절제를 예를 들어서 한 1cm짜리, 2cm짜리 초기의 암을 굉장히 아까 말한 대통주 절제라고 해서 50%, 60% 간을 절제를 해서 완벽하게 떼어냈다. 그러면 재발을 안 하느냐? 보통 우리가 위암, 간암 수술 받고 나서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암이 완치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간 절제를 한 다음에 재발하는 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cm 미만인데, 처음에 5cm 미만짜리 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식했는데 3년에 50%가 재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간 자체가 간 병변을 가지고 있고 암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간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생깁니다. 그럴 가능성이 3년에 50%예요. 10명 있으면은 수술을 받아도 제일 깔끔하게 치료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확률로 3년 이내에 재발합니다. 또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간암의 특징이고 그게 다른 암과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재발률이 높다. 그 재발률이 높은 게 원래 암이 재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또 생기면 또 절제를 하거나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 획전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또 겪는데 생각보다 치료는 잘 돼서 확률적으로는 생존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절제하고 획전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생존율 자체는 오래 사세요. 계속 치료를 받아서 귀찮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확 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재발을 또 10명 중에 50%는 재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재발 확률이 높아지지만 재발 안 하고 계속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한 30-40%는 있습니다. 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 안 하고 한 번 절제하고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계속 절제를 이렇게 절제한 이후에 계속 재발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해서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절제를 하고 또 치료하고 하는 그런 방침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아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간을 아예 갈아버려가지고 이식으로 간을 바꿔서 비형 간염이 특히 C형 간염 같은 게 이제 소인이기 때문에 그런 간염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면 재발이 아예 그 재발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간이식입니다. 그래서 간이식 받고 나서 특히 비형 간염은 비형 간염이 없어집니다. 없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지금 요 그림인데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은 초기에 같은 5cm 미만짜리를 절제하면은 재발이 3년에 50%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10% 미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기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재발을 합니다. 그거는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지금 보시면 이 간이 굉장히 표면도 매끈한 편이고 좋은 간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간 절제를 60%, 70%를 잘라도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 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분은 간이식을 선택해서 간이식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간이식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새는 간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또 초기여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치료였던 간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간 절제 수술을 대신 간 이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의사분들이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가 이제 환자분이 이거 50%
50% 이렇게 재발한다면서요. 50% 재발하는데 재발 안 하면 아예 깔끔하게 비용관리도 없이 지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재발해도 또 치료하고 그러면 오래 사니까 일단은 그냥 간 절제 또는 고주포 같은 거 하고 좀 지켜보면서 하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재발하는 사람 중에 처음에 절제하고 재발하는 사람 중에 한 20% 정도는 좀 상당히 기능성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치료 과정에서 색전술을 계속 또 재발해서 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막 그냥 굉장히 그 안 좋은 형태로 암이 막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침범도 있고 굉장히 독학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확률적으로는 80% 그러니까 50%가 재발하고 예를 들어서 5cm짜리 한 3cm짜리 하나가 있었다면 간절제를 하면은 절반의 가능성으로 재발하고 그 절반의 80%는 뭐 얌전히 재발해서 우리가 색전술이나 뒷고집과 또 하면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잘 유지되고 이런 혼혈적인 거는 있지만 그 조금 뭐 20% 그 다음에 뭐 10% 이런 몇 %로 굉장히 나쁜 상태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해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이식을 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생체 간이식인 경우는 강력하게 의사가 지금은 이거는 무조건 간절제해야지 지금 이식은 너무 빨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강력하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상한 코스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회를 듣는 거죠. 왜 그때 이식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빠졌다고 이식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강력히 얘기하면은 이게 가장 좋은 치료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공유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유자의 수술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 수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이식 수술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좀 더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 서로 장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했으면 재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재발 안 하려고 지금 이 간이식을 하니까 그게 여태까지 간암 간이식의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초기에 하면 소인 자체를 없는 새로운 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재발을 안 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재발하느냐? 이게 암이 좀 심해가지고 피 속을 이렇게 암세포가 좀 떠도는 상황이면 마치 그 간 안에만 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피 속을 떠돌고 있는 상태처럼 이 암이 좀 심하다. 혈관 침범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떼어주고 새로운 간을 넣어줘서 간에 소인은 없을지 몰라도 이 떠도는 간세포가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어디인가 박혀서. 그 가능성이 떠도는 암세포가 있을 때는 면역 억제를 하는 간이식 후의 상황은 더 악영향을 줍니다. 이게 더 막 자라요. 그냥 일반적인 간 절제한 상황에서는 이게 자기의 면역에 의해서 좀 죽이기도 하고 얘를 떠돌더라도 그냥 탁 눌러버릴 수 있는데 이식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더 재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식은 그런 떠돌 가능성이 없는 상당히 좀 초기의 것으로 하면 재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게 바로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제안한 이런 초기 이식해서 재발 확률이 굉장히 적은 초기를 간의 크기, 암의 크기하고 개수를 정의한 겁니다. 뭐 5cm 미만이고 3개는 안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요거 이하로 수사에 작건하는 경우는 이식해서 간이식하면 재발이 없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통용되는 거고 외국에서도 일본, 홍콩 그리고 대만 이런 밀란 척도 이후에 이식을 하면 돈을 대주질 않아요. 나라에서 보험 커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밀란 넘어도 그냥 하는데 이거 만약에 지금 5cm 싱글이라고 돼 있죠. 한 개짜리 이거 6cm짜리였다. 5.5cm다 만약에 5.5cm 사실 이제 나라마다 6.5cm가 하는 데가 있지만
밀란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5.5cm면은 이식받으면 불법인데도 있고요. 그건 이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돈을 안 대줍니다. 일본 같으면은 나라에서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줘요. 자기 돈 다 내고 해요. 그럼 5.1cm는요. 5cm는 되고 5.1cm는 뭐 시티에서 이렇게 시티 보고 그러고 제가 약간 한승성 5.5cm 되고 이렇게 하면 5.1cm잖아요. 그런 폐해가 있는 거죠. 5.5cm도 6cm도 7cm도 굉장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재발 안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6cm, 7cm도 저희가 의사가 오케이 하면은 합니다. 8cm, 9cm도 이식할 수 있어요. 보험이 다 커버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하죠. 지금 보면은 간암이 우리 생체간 이식에서는 절반 정도가 간암 때문에 이식을 합니다. 지금은. 간이 나빠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간암의 치료로서 생체간 이식을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간암 때문에 하는 경우고 그 간암 중에서도 아까 말한 이 그린 컬러가 이 녹색이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밑에 부분요. 15명, 6명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에서 커버도 안 하고 불법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40%가 우리 생체간 이식, 간암 생체간 이식의 40% 정도가 다른 병원에서는 보험에서 커버도 안 하는 의학적으로 불법 진료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은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크기 3cm짜리도 어떤 거는 굉장히 재발 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태까지는 이 크기하고 개수로 따지는 밀란 척도가 어떤 예우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간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뇌사자 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 기능만 가지고 따져서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먼저 가게 돼 있지만은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간암한테 이제 어떤 우선권을 줄 수도 있고 간암이 너무 심한 사람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으로서 밀란 척도 같은 것들이 사용될 수 있죠. 어떤 객관적인 100% 예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좀 심한 사람들은 뇌사자 간을 주면은 뭐 금방 재발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면 좀 아깝잖아요. 이 간을 좀 오래 살 사람한테 주면 좋잖아요. 뇌사자간은. 뇌사자는 약간의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만 생체간 이식은 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제 후에 재발하는 거는 간 정화, 다시 말해서 암 자체가 그런 간 자체가 암의 소인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혈액을 또는 암세포가 이식간 또는 폐뼈에 재발하는 게 간 이식 후에 재발을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간 이식 후에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 재발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확대된 어떤 밀란이라고 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정말 안전한 그런 개수뿐 아니고 그 넘어서도 큰 경우, 또 진행된 경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발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진행된 암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발 확률이 다 달라져요. 재발하는 패턴은 아까 간 절제하고 생기는 거는 간 안에서 또 생기는 100% 거의 90% 이상이 간 안에 생기지만 간 이식 후에 생기는 거는 이 암세포가 자라는 간에만 생기는 거는 40%밖에 안 돼요. 간 절제 후에는 90%가 다 간 내에, 간 안에 생기는데 오히려 뼈, 폐 이런 곳에 생기는 경우가 40%나 되고 뼈나 폐하고 간하고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한 20%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 외적인 곳에 많이 재발을 한다. 이게 이제 간 절제 후에 재발 양상과 좀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예후가 안 좋습니다. 생존율이. 간 외에 생기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절제 후에 재발하는 것보다는 예후가 안 좋다. 치료는 보통 우리 간암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고주파, 색전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건강관리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간암의 여러 간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간이식의 적응증이 생체와 사체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밀란 척도에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간암으로 간이식 후에 재발하는 거는 간 절제 후에 재발하는 것과 양상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예후도 간 절제 후에 재발하는 것보다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암을 이식을 한다고 그러면 전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간암에서 부신이라는 장기로 이성이 전이가 됐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도 간이식이 가능한가요? 이제 부신은 간에 붙어있는 부신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콩팥이 양쪽에 있듯이 콩팥의 위쪽에 부신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게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부신은 간하고 붙어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있습니다. 간암이 그 부신 근처에 있는 간에서 생겨가지고 직접적으로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부신 쪽으로 이렇게 붙어있거나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것도 좀 예후는 안 좋을 수 있으나 그거는 국소적인 어떤 침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떼면은 이렇게 간을 뗄 때 부신까지 포함해서 같이 떼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부신으로 갔다. 그거는 전신적으로 떠돌다가 재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가능성이 있지만 오른쪽도 이게 그 암이 바로 그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대되어 들어가는 거는 받아줄 수도 이렇게 이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암은 저쪽 편에 있는데 부신의 독립적으로 하나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적응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염인가 담도에 생긴 담소라는 것은 담도암이요? 예. 그런 경우 지금 담도암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고 주로 간세포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관련 있으셔서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담도암 있고 간암이 있고 간암 때문에 즉 이식을 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는. 담도암으로 간이식을 할 때 가능하느냐? 아니요. 간암이 있었는데 담도암에서 차후에 나중에 생겼을 적에 그게 간을 이식을 하면 그게 담도암은 무슨 다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든지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간 자체를 이식할 수 있냐. 그러니까 간암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예. 간내 담도암이 생겼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간암, 간이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담도암이 간이식이 가능하냐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간내 담관암, 담관암이라는 거는 담도에서 생긴 암입니다. 크게 간암처럼, 간세포암처럼 이렇게 혹을 간 안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담도라는 게 간 바깥에 이렇게도 있고 쓸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 이렇게 만나는 바깥 부분에 생기는 암도 있고, 그 밑에 더 내려가서 더 담도 따라서 내려가서 12장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생기는 암도 있고, 크게 위치에 따라서 간 안에 생긴 담도암, 간하고 간 밖에 하고 경계 부위에 생긴 담도암, 그 다음에 아예 간 밖에 있는 담도에 생긴 담도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간에 생긴 세 가지 모두 간 이식을 한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 세포암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서 이거는
절대적인 금기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암을 치료하다 보면은 강의 중입니다. 강좌. 간암을 치료하다 보면은 사실은 간암과 지금은 이제 간내 담도암이 서로 같이 생기거나 서로 처음에 간세포암인 줄 알았는데 간내 담도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간세포암은 간세포에서 생기는 거고 이 간내 담도암이라고 하는 건 담도세포에서 생기는 건데 이 결국은 비슷한 그런 세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세포암하고 간내 담도암이 섞여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암의 성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간세포암에서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색전수전 다른 치료법에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다가 간세포암 부분만 싹 치료가 되고 계속 남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돼서 1cm짜리, 2cm짜리 되는 그냥 담도암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고 나서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이즈가 간세포암하고 똑같이 한 5cm, 4cm 이상 정도 되는 담도암이 있다.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 담도암 부분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재활할 가능성이 간세포암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그 현재 상태는 그 이식이 좀 불가능한가요?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이식이 불가능한 이유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암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신 상태가 마취를 견딜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눈이 다쳤다는 말은 어떤 경우입니까? 혈전 말씀하시나요? 그 색전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오고 나서는 눈이 다쳤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혈전이 생겼다는 말은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이 다쳤다는 표현은 제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색전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분이 살아가지고 그게 혈관 쪽으로 이렇게 그 암세포가 이렇게 좀 자라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간 문맥 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그거는 거의 100% 간세포가 피 속을 떠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정말 생체간 이식 밖에 다른 치료가 없다 그러면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했고요. 그런 경우도 간 문맥에 이렇게 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좋은 성적을 가져오고 대부분의 경우는 90% 이상 재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는 것은 다른 방사선 치료나 색전술을 다시 하거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고개 그 피 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같이 잘 죽고 반응도가 좋고 그러면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여러 가지 좀 봐야지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 절제술에서 간은 2번이든 3번이든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절제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간 절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국소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조금씩 뛰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간 이식할 때처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계통적 절제라고 하는 거는 혈관 관계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간 이식 공여자다 그러면은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피도 양쪽으로 다 잘 들어가야 되고 또 잘 나가야지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가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을 오른쪽 간을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오른쪽 간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왼쪽 간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혈관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통적 절제 또는 한번 공유한 사람이 또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절제술도
어떤 개통적 절제로 뭐 60%, 50% 오른쪽 간을 다 띄었다라고 하면은 왼쪽 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뒤통이 뛰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해도 2번, 3번까지 뭐 7번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뛰면 그런 수술은 가능하지만 개통적인 수술 자체는 한 2번 정도 뛰면은 더 이상은 개통적으로 뛸 수는 없습니다. 혈관까지 고려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소적으로 뛰는 거는 7번까지도 됩니다. 수술이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예자료에서 간을 공예를 했을 경우에 그 정상 회복 후에 나중에 제가 다시 간암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식이 됩니까? 이식을 받는다? 네. 네, 됩니다. 한쪽을 떼어내면 한쪽만 그게 있어도 이식은 문제 없습니다. 간 절제도 되긴 되는데 이제 대통적인 절제가 가능할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뭐 한 왼쪽과 남은 거에 한 40% 뛰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럼 간 색전수로 그 추적 치료는 어떤 겁니까? 추적 치료. 먹는 약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넥사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넥사바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암 치료 중에 이제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암에서 쓰는 항암 치료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보통 암에서 쓰는 항암 치료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항암 치료제를 간암에서 써보는 효과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기전이지만 간암에 좀 특성화된 그런 항암제가 나왔는데 보통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항암제랑은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표적 그러면 우리가 타겟 영어로 어떤 목표 표적 이 말이거든요. 뭘 목표로 하냐면 간암 세포에 있는 무슨 이렇게 수용체 있어요. 간암 세포에 있는 수용체. 그러면 간암 세포가 어디 퍼져 나가려고 하면 만드는 혈관 이렇게 막 자라게 하는 혈관 성장 인자를 표적으로 잡는 그런 뜻에서 표적 치료제인데 넥사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의 가장 흔한 건데 그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완벽한 약은 아닙니다. 표적 치료제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색전수를 7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식도정맥은 3번 했는데, 가령 이식을 했을 경우에 식도정맥도 치료가 되나요? 그럼 100%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없는 경우에 간이 얼마나 나쁘면 이식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간이 나쁘면 간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얼마나 나쁘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아주 죽어가기 일본 직전 환자만 간이식을 보냈거든요. 실파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식도 정맥류가 좀 상당히 심해서 이렇게 뭐 묶어야 될 정도다. 라면은 이식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가 차기 시작한다든지 그걸 이뇨제로 조절이 되는 정도면은 조금 기다려볼 만한데 이뇨제로 조절 안 되는 복수라든지 아니면 공막염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공막염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지금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식을 권합니다. 네. 그럼 이식은 언제 해야 적기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간 기능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간암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간암에 대해서 간암의 측면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한 밀란 척도를 넘어가면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최소한 지금 혈관에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돼 있습니다. 카사이 수술을 해가지고 생체 간이식을 한 하나의 아빠인데요. 누구죠? 인사라. 살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간 기능이 악화돼가지고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재발되는 종류가 간경화나 뭐 간암으로 갈 확률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럴 때 재발을 했을 때 대비해서 어떤 치료가 또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뭐 이제 저건 이제 뭐 이름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사라라는 애는 이제 다른 간 기능 문제로 암 때문이 아니고 간 문제로 뇌사자의 간 일부를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받았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간 기능이 나빠질 확률, 그다음에 간암이 생길 확률 두 개 다 물어보셨지만 간암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간 기능이 다시 나빠질 확률은 좀 있죠. 근데 그게 몇 %나 되는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병증이 속에 처음에 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한 몇 개월 정도만 잘 넘어가면 대부분은 괜찮고 굉장히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살아가 문제 없지 않나요? 간암 같은 경우는 재발 시기가 1년 6개월 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동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기 간암에서 폐로 만약에 전이 됐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절제술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 이식 전 말씀하시나 후 말씀하시나? 간 이식 전. 간 이식 전에 간암에서 폐로 전이 됐을 경우 절제라 하는 수술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지. 간암은 기본적으로 간 절제술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어떤 항암 치료, 표적 치료제 모든 것을 떠나서 국소적으로 떼어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는 경우도 만약에 폐 전이가 하나가 있거나 한쪽 외에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경우 최대한 눈에 보이는 걸 다 띄고 폐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 속을 좀 떠돌다가 이쪽이 자란 거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를 국소적으로 다 완벽하게 떼어내고 또는 국소적으로 고주파로 완전히 해서 국소적으로 있는 부분을 싹 제거를 하게 되면 싹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항암치료 또는 자기 몸의 면역 계통을 통해서 재발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전신적으로 막 퍼져가지고 여기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도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면은 다른 폐 또는 다른 뼈에서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걸 떼어도 바로 재발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국소적으로만 재발해서 다른 데는 안 자라고 어떤 면역 계통으로 다 눌러놓고 여기서만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제한 경우에 성적이 좋은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뼈 전이에 비해서 폐 전이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잘 뛰면은 오래 사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식도정맥류 시술을 받고 나서 다리식을 받으면 그 이후에 식도정맥류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아요? 바꿨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간이식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지병으로 간이식 못 받는 경우 있습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혹시나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하고 폐 부분인데요. 심장하고 폐 부분인데 전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마치 이해를 정도는 이제 해야 되는데 간암 때문에 이식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적은데 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식하시는 분들은 간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폐 쪽에 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폐로 피가 잘 안 가고 폐를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는데 폐를 잘 안 가고 옆으로 새길이 생겨가지고 폐 쪽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간이 나쁘면은 옆에 이렇게 새길이 간이 딱딱해지니까 이 간으로 가는 피가 원래 가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잘 못 가는 거고 옆에 새길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새길 중에 하나가 식도정맥류죠. 그 다음에 치질도 같은 계통이고
배꼽에 뭐 생기다니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식도정맥류가 생기는 건데 간이 말랑말랑한 세 가지 들어가면 압력이 풀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있던 식도정맥류가 압력이 안 걸리고 쑥 꺼지겠죠. 길은 뚫렸지만 차들이 really 안 가는 거예요. 이로 고속도로가 뻥 뚫렸으니까 위에 딱딱한 게 없어지니까 이 새길 중에 하나가 이 간을 통해서 들어간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심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폐로 가서 산소 공급된 다음에 다시 흘러가는데 이 새끼들로 피가 많이 가게 되면은 이 새끼 피 중에 하나가 아예 폐를 안 거치고 그냥 다른 심장을 통해서 동맥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좀만 걸어도 숨차요. 간 나쁜 분들이 간 나쁜 것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있는데 그것 치료법은 간이식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심한 상태가 되면은 간이식도 어려워요. 수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산소 농도가. 그 정도 이상까지 간이 나빠지거나 그런 합병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식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아주 무슨 신장이 특별하게 신장이 더 나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전 부호라고 한번 말씀드린 분 아실 겁니다. 이웃 교수님 중에요. 제가 3.5cm 고족하고 10개월 후에 이쪽에 재발해가지고 세턴을 받았거든요. 저번에요. 갖고는 결과로 왔는데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경과를 보지 않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제 차트를 보시고 나더라고요. 그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부호라고 제가 진료를 안 받은 제 진료 의뢰를 했다가 제 입원 한 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간 기능이 좀 경화증이나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기능이 간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더 두고 보자고 오신 말씀 같은지 그렇다면 그거는 좀 봐야지 그렇죠. 같은데. 네. 근처에 재발했다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근처에 재발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 이식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아까 기억났습니다. 어떤 경우 기억났지만 간 이식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 생각 그다음에 가족과의 왜냐면 이건 대부분 이제 생체 간이식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생각 그다음에 가족 간의 그런 가족 상의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간 이식이라고 하는 게 간암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치료법일 수 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러나 여러 가지 공여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족 중에.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절실하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간 기능도 같이 나빠서 다른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의료진에서 먼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간 이식이 조금 더 좋지만 정말 다른 오주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몇 번 더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한 10점, 20점 정도 느낌으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한 10점, 20점 정도 떨어지는 정도의 시술로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지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 의료진이 얘기하는 정말 간 기능이 안 좋고 또는 딱 보면은 간에 쫙 이게 암이 될 만한 소리들이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의료진은 상당히 방관전적인 육대적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아까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먼저 줄 사람이 있고 강력하게 가족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노를 못한다는 뜻이지. 이거를 딱 어떤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 무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병원에서 간 경화 초기라고, 극히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간 오늘 주제하고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언제쯤 간암이 되고 나서 이식이든 절제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전반적인 이제 전 스펙트럼, 전반적인
본인의 역사 속에서 간이식을 버려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식도 정맥류, 복수 뭐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간암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간암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생겼고 이제 간암이 생겼다는 자체가 이제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또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합병증 중에 하나가 암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C형 간염은 그런 일이 조금 늦게 생깁니다. 30년 지나 생기고 B형 간염은 조금 빨리 생겨요.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요때 이제 지금 많이 50대, 60대, 요때가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생기는 거죠. 그거 생기기 이전은 아직은 간이식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 간이 나이가 들면 수축이 됩니까? 그게 간 정화죠. 나이가 들어서 수축되지는 않습니다. 간 정화가 온 거죠. 간 정화 자체가 아까 말한 합병증과 간암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 빼놓고는 간 정화, 간이 딱딱해지고 좀 줄어들고 이렇게 오돌도돌해지는 간 정화가 오기 전 좀 만성적인 그런 간염, 보균자, 그러나 간 기능 자체는 잘 유지되고 간도 깨끗한 편인 사람에서는 암이 안 생깁니다. 간 정화가 온 다음에 그런 암이 생깁니다. 대부분. 간경화가 뭐 몇 프로 됐다 뭐 이런 수치적인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간 정화라면 간이 딱딱해진다예요. 간이 딱딱해진 기전은 거기가 섬유화가 되는 겁니다. 간세포가 말랑말랑하고 두부 같은 아주 그냥 부드러운 조직이었는데 계속 막 누가 공격을 해봐요. 애들이 이제 막 성을 쌓죠. 성을 쌓고 막 그 주변에 막 딱딱하게 아예 못 들어오게 막 그냥 이렇게 무슨 방어를 하는 거죠. 새 둥지처럼 이렇게 줄줄줄 많은데 그게 섬유화입니다. 섬유화가 생기면 간이 딱딱해져요. 옛날에는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거였는데 거기 개들이 계속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은 그 섬유화식으로 딱딱한 테두리를 막 치는 겁니다. 주변에 막 이렇게 간 안에. 그게 간 경화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 쪽으로 어느 정도의 뭐 섬유화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섬유화, 상당히 심한 섬유화, 뭐 중간 정도 섬유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요새 초음파로 밖에다 대놓고 그 파이브로 스캔이라고 해서 섬유화 재는 게 있습니다. 딱 보면 간이 말랑말랑한 거는 싹 부드럽게 쑥 들어갔다 나오겠죠. 싹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딱딱한 거는 팅 튀겨 나오겠죠. 초음파를 쏴보면 이런 걸 가지고 이 딱딱한 정도를 재는 그걸 수치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제가 오늘 수술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식 세미나니까요. 네. 그 가족이 만약에 제공한다 그러면 그 절차하고 그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돼요. 그거는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비용하고 그 절차, 이식에 대한 절차. 간단히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생체간 이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여자와 수혜자가 있다. 수혜자 얘기만 주로 쭉 한 거죠. 그렇죠? 공여자는 혈액형이 맞거나 또는 수혈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혈액형을 가진, 그래서 O형이면 다 줄 수 있죠. 누구한테나. 그런 혈액형의 공여자면 일단 가능하고, 우리가 나이는 뭐 특별히 55세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좀 더 넘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에 지방간이 있는 경우, 지방간이 상당히 심한, 뚱뚱하거나 뭐 이렇게 지방간이 있는 경우, 간 오른쪽 간을 줬는데 왼쪽 간이 너무 이렇게 적게 남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T를 찍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순서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 너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CT만 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분은 굉장히 심한 상태가 아니고 뭐 이식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공유자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공유자부터 건달을 해가지고 문제가 하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식 상담을 왔는데 상당히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부터 먼저 검사를 해봅니다. 정말 이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공유자를 검사를 해보죠. 그런 순서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공유자의 CT를 찍어가지고 지방간 문제라든지 남는간 문제, 간의 용적의 문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밀 검사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식 검사에서는. 그리고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요새 많이 하는데 그 경우는 혈액형이 맞는 경우보다 약간의 조작을 한다. 2주 또는 2주 반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이식 전에 그 준비 기간이 그 비용은 얼마 더 들지? 1,000만 원이 더 든다. 그러면 이식 그냥 혈액형이 잘 맞는 일반적인 경우에 얼마 드느냐? 우리나라는 보험이 됩니다. 간이식이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는데 보험이 10%, 어떤 분은 보통은 20%인데 간암이 있으면 5%를 받죠. 5%를 냅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이 그 수술료의 특징료 부분이에요. 수술료 특징료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내는 돈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돈의 절반. 그래서 크게 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료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 수술료 중에 특징료 부분도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얼마라고. 단지 병원이 대학병원이냐 아니면 조그만 공룡센터냐. 제가 공룡센터 있었지만 공룡센터는 2차 병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조금 쌉니다. 이제 특징료 부분이 한 100만 원 이하로 차이 날 거예요. 그게. 그런 차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 다른 약을 보험이 커버가 되더라도 약을 굉장히 많이 비싼 약을 오랫동안 많이 용량을 써서 화끈하게 한번 이렇게 좀 도와준다. 이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으면은 약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경미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이 내는 돈이 한 700만 원 되나요? 네? 이쪽 700만 원이고 이쪽이 한 2,000 될걸요? 한 2,500 정도 들 겁니다. 약정 합하면 2,500, 3,000 사이 든다. 맞아요? 그 중에 딱 절반은 수술 특징료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할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절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약값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입원실, 병실료 이런 부분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병원이 싸다 그러면 그 수술료에 특징료가 안 붙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병원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에 공장센터가 저 이제 옮기고 나서는 특징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징료를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싸죠.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1,0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특징료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거 빠지면은 지금은 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약값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싸게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볼까요? 여성이 남성한테 주는 거하고 네? 여성 남성이요? 네, 남성 여성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여성이 남성한테 주는 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는 너무 작은 간을 큰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성별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AB형이 제가 AB형인데요. 제일 잘 맞는 P형은 뭡니까? P는 관계없습니다. A병은.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혈액형이죠. 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요? 그건 제한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70세 넘은 분들 더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